뭐 관상은 다 관심 뭐 가지고 조금씩 다 공부를 해보셨죠. 예, 대부분 다 뭐 관상에 관련된 책 한두 권씩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보시다가 이제 대부분 다 책을 덮죠. 그래서 그 관상학을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개념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고, 그다음에 그 애정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다루어 보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채우겠습니다. 뭐 관상 요즘 뭐 관상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죠? 상할 때 요 상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요 상자가 맞는 것 같습니까? 상자. 어느 게 뭐 눈에 좀 익은 게 어느 게 더 익었어요. 글자가 안 예뻐가지고 그렇긴 한데 밑에 있는 게 모양 상자고 그죠? 보통 위에 있는 거는 서로 상자로 보통 쓰는데 요 위에 있는 글자로 쓰는 것이 근데 이 무슨 뜻이냐면 주로 이제 바탕적인 그 에너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어떤 글자로서 이게 요 상자로 씁니다. 그래서 관자는 뭐 볼관자니까 그죠? 본다 뭘 바탕적인 에너지를 본다.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탕적 에너지가 뭐냐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.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유전자적인 뭐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이제 고정적인 어떤 그 모양새가 있죠, 그죠? 고정적인 모양새가 있고 또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가변성이 생기는 거죠, 가변성이. 그래서 가변적인 영역하고 또 고정적인 영역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매칭이 되어 있는 것이 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, 40 넘어서 우리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것에 뭐 대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사실은 이력들이 결국은 얼굴에 다 남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든 뭐 행위적인 부분이든 뭐 힘을 많이 쓰고 살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? 그 힘을 많이 쓰는 데에 관련된 그 이렇게 근육, 머슬 이런 것들이 자꾸 발달하겠죠. 그다음에 많이 웃었다 이러면요, 웃는 것에 관여하는 안면 근육들이 간섭을 해서 웃는 모양이 될 것이고, 짜증 많이 내면 짜증 많이 내는 데에 관여하는 그 머슬이 그죠? 머슬 메모리가 된다는 거죠, 자꾸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살아왔던 것들이 결국 그 오랫도록 쌓여가지고 그 사람의 하나의 이제 인상, 이미지 이런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. 그건 이제 가변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겠죠, 그죠? 그래서 이제 고정하고 가변하고 이런 두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관찰을 갖다가 하는 것이 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정적인 영역은 어떤 겁니까? 고정 영역은 우리 골격, 그 다음에 뭐 뼈의 길이, 뭐 두께, 그 다음에 대체로 이 몸에 어떤 몸을 서 있게 지탱하게 해주는 아주 뭐 필수 불가결의 어떤 그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정적인 어떤 요소가 많겠죠.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하는 이 근육들이 결국은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계속 이제 머슬 메모리가 바뀌게 되고, 그 머슬 메모리가 결국 고착화돼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상 분위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사람이 뭐 고생을 엄청스럽게 오래 했다. 그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주로 어떤 게 나와요? 고생한 얼굴이 나오잖아요, 그죠? 그다음 뭐 굉장히 재미나게 살았다. 그러면 그게 그 분위기가 그대로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에 남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고민 많이 하고 살았다 이러면 고민 많이 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, 그죠? 그래서 관상학이라는 것이 결국 그 고정불변의 어떤 요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
시시각각 그 변화되는 그 요소들, 그 가변성 요소에서 이제 제일 쉽게 바뀌는 게 뭐예요? 주로 색이죠, 색. 그죠? 그 색깔, 우리 화를 한번 확 내면 어떻게 됩니까? 얼굴이 붉어지죠, 그죠? 그것도 뭐냐면 변화된 것으로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죠. 근육에 관한 기억, 머슬 메모리가 결국은 사실은 뼈가 주인이 아니고 그 뼈가 있고 이렇게 살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살이요 뼈를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우리 우주 공간에 지구가 어떻게 있어요? 어디 매달려 있어요? 허공에 떠 있어요? 허공에 떠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것처럼 사실은 뼈도 자기가 뭐냐면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뼈는 죄가 없어요. 그냥 근육이 미는 대로, 그죠? 떠 미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. 움직이니까 결국 이 근육의 어떤 사용이라는 것이 결국 형태에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근육이 만드는 건 주로 이제 형태에 관여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요 이제 형태와 무엇을 관찰해 가지고 색을 관찰해서 지금 어떤 컨디션이다. 그 다음에 고정적인 것은 타고날 때부터 이미 딱 틀지어진 어떤 골격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되겠죠. 그래서 기본적인 골격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게 바뀌기는 좀 어려운 어떤 모양이지만 어렵지만 이 색이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 계속 변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변화적 요소가 이렇게 좋은 모양새나 형태를 유지하느냐 아니냐,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골격에 의한 특성, 그 다음에 색과 근육의 어떤 모양새에 의한 특성,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가려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. 옛날 이제 그 고전을 보면 대부분 다 막 이런 어떤 선행적인 어떤 개념들이 사실 좀 무시되어 있습니다. 그냥 막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, 그 오늘 뭐 나눠드린 이렇게 생기면 어떻고 저렇게 생기면 어떻고 하는 그 형태나 모양이 가지는 어떤 기능, 작용, 이런 것만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명해 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을 갖다 뭐 통째로 다 자기가 기억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따분할 수 있는 이렇게 학문 분야가 되는 거죠.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관상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, 공부를 그냥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군대 가면 그 교보제라고 하거든요. 교보제가 뭐냐면 그 교육 보충 교재를 줄여서 교보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, 아무 때나 나오면 다 교보제가 막 널려 있는 거예요. 지하철 타도 널려 있고 버스 타도 널려 있고, 그죠? 뭐 시장에 가도 널려 있고 백화점마다 널려 있고.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뭐냐면 관상학적인 어떤 기준이나 관점을 가지고 저 사람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저 사람 이게 발달했구나, 이게 부족하구나,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보여지겠죠. 그게 이제 자꾸 보여지다 보면 거기에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연결되겠구나 하는 이런 게 자연적으로 사실은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공부가 이 공부다, 이거죠. 이 공부니까 여러분이 제가 처음에 잡아드리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해보십시오. 그래서 관상학이라는 것이 과연 그렇게 이제 이게 정말 말대로 되느냐, 또 그대로 부합하느냐, 이렇게 우리도 그런 화두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골격이든 색이든 근육이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또는 에너지 패턴이라는 거죠. 에너지 패턴.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관찰한다. 관찰하는데 에너지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에너지를 내적인 에너지든 또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에너지든 그런 에너지를
파악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뭘까? 그러면 어떤 요소 때문에 이게 강할 거다. 또 어떤 요소가 부족하니까 이게 약할 거다. 그런 것을 이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나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 대나무 무슨 뜻인 줄 아시죠? 없었네요. 또 보면 대나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끔 길 가다 보면 대나무 이제 풍선 2개 하고 예. 저희 점집에 가면 이렇게 해놨죠, 그죠? 그때 대나무 나도 한번 대나무를 한번 지워봐 할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어떤 세월이 결국 옵니다. 그래서 요런 측면, 그다음에 이제 크게 뭐냐면 에너지를 파악하는 어떤 수단, 어떤 또 필터로서 이 골격색 근육인데 결국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자면 모양이나 구조죠. 모양이나 구조. 그래서 모양이나 구조는 무엇을 제한해요? 기능을 제한한다는 거죠. 기능을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긴 무슨 포크레인을 봤을 때 저 모양새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? 저게 빨리 달리는 차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, 없어요? 판단할 수 있죠, 그죠? 이렇게 스포츠카 이렇게 생긴 모양 딱 이렇게 보면 저건 빨리 달리겠구나.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파악한 거예요? 그 모양이나 구조를 보고 무엇을요? 그것이 가지는 기능을 파악을 한 거죠, 그죠?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 이렇게 다 매일매일 관상을 보고 계십니다. 매일매일 자기 얼굴도 딱 이렇게 아침에 그죠? 세면할 때 딱 보면서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냐. 이것도 뭐냐면 관상을 본 거예요. 평상시에 비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, 피부가 좋지 않은 상태를 보면서 자기의 컨디션을 다시 체크하는 거죠. 그리고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는 거죠. 다른 사람도 뭐냐면 이거 당신 오늘 얼굴이 왜 이러냐. 뭐 좋아졌거나 또는 뭐 아주 안 좋아졌거나 했을 때 그죠. 확연한 차이 같은 날 때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봐주고 있는 셈이죠. 그게 뭐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. 기운이 바뀌었다. 근데 그걸 좀 더 이제 현대적인 어떤 은밀한 문자를 우리가 빌린다면 대체 그 사람의 흐르고 있는 에너지 패턴 또는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기운이나 그 에너지를 뭘 통해서 모양이나 구조를 통해서 파악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기능뿐만 아니라 무엇을요? 성질, 기운, 에너지 이런 것들을 꼴을 보고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어떤 구도 속에서 이제 뭐 사람을 이렇게 쭉 관찰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장단, 그렇게 구조가 가지는 장단, 모양이 가지는 특성 이런 것들을 쭉 연결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이쪽 그 관상학적인 어떤 이해나 접근하고 이제 우리 또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큰 편차가 큰 게 뭐냐면 잘생긴 것, 그 다음에 예쁜 것, 좋은 것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잘생겼다, 잘생긴 모양, 그 다음에 예쁜 모양, 그 다음에 좋은 모양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. 다 다르다. 물론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. 이렇게 잘생긴 것이 대체로 예쁘기 쉽고 예쁜 게 또 대체로 좋기 쉽지만 실제로 좋은 거하고 좋다고 해서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연결고리가 조금 더 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확연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체로 이 관상학적인 어떤 기준, 틀 이런 것에 주로 이제 많이 의존을 해가지고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. 요즘은 그러니까 너무 이 예쁜 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자꾸 비춰지는데 실제로 이제 예쁘면서 좋은 어떤 게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예쁜 거하고 좋은 거하고 다르거든요.
그래서 예쁜 거하고 좋은 거를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.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 관상학적인 어떤 그 기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좀 잘생긴 모양을 쫓아갈 거냐, 그다음에 예쁜 모양을 쫓아갈 거냐, 아니면 좋은 모양을 쫓아갈 거냐. 그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다 용도가 있거든요. 이게 용도가 있긴 한데 좋은 게 사실은 이제 관사학적으로는 가장 원래 좀 좋은, 그러니까 그대로 좋은 걸로 치는 거죠, 한마디로. 그 다음에 이제 잘생긴 것과 이 예쁜 것을 비교한다면 또 잘생긴 것을 조금 더 좋게 쳐요. 좋겠죠. 예쁜 게 사실은요, 제일 이 관사학적으로는 점수가 낮다고요. 점수가 나쁘다가 아니고 상대적으로. 상대적으로.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, 좋은 것이냐. 이걸 갖다가 우선해서 여러분이 쭉 파악을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면 될 겁니다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뭐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그 뭐 얼굴, 그다음에 또 몸의 형태 이런 것을 쭉 관찰을 해가지고 그게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학문적으로 축적되어 와서 정의된 것이 관상학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이다라고까지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런 어떤 상대방이 가진 에너지 또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꼴값 한다 하잖아요. 꼴값. 꼴값을 떤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 그죠. 꼴값이 꼴 할 때 꼴값이 뭐예요? 이게 꼴. 말 그대로 우리 꼬락서니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결국 꼴대로 뭐예요? 꼴대로 뭔가 기능하기 때문에 또는 꼴이 가지는 그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소위 꼴 가지고 이렇게 많은 판단을 갖다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을 두시고 또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 반이 사실은 지금요 제가 거의 천재반으로 지금 스피드를 빼고 있는 겁니다. 천재반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단 4번 만에 이 관상학을 거의 떼버린다 이거죠. 이게 보통 한 10년씩 공부해야 될 거를 여러분은 그러니까 2.5년 동안 공부할 걸 1시간 20분 만에 팍팍팍 그렇게 컴팩트하게 다져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어떤 그 디테일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봐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는 거니까 정리를 해보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어떤 여러 가지 큰 개념들 있죠.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데다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관상책에 잘 언급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진화의 방향성이라는 거죠. 진화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관상책에는 잘 언급이 안 돼 있어요. 왜냐하면 그 학문적인 축적 과정 자체가 오랫동안 쭉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살았던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비교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빅데이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학문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이 진화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생각을 놓치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. 진화의 방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마를 관찰할 때 개의 이마에 털이 많아요, 원숭이의 이마에 털이 많아요. 개한테 털이 많잖아요, 그죠? 그다음에 원숭이의 이마에 털이 많아요, 사람의 이마에 털이 많아요. 원숭이잖아요,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, 그죠? 그러니까 뭐냐면 이마에 털이 있다가 털이 점점점 없어지는 게 진화의 방향이에요. 털이 자꾸 생기는 게 진화의 방향이에요. 그렇죠, 털이 없어지는 게.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비교를 할 때 진화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게 뭐냐면 이마에 털이 없다. 그럼 털이 많다는 건 뭐예요? 진화의 속성이 떨어진다. 그러니까 진화의 속성이 떨어지니까 이마에 털이 있으면 동물적 기질이 강하다, 아니면은
지적인 역량이 더 발달해 있다. 동물적 기질이 더 강하다가 나오는 거죠, 그죠? 이렇게 여러분 그 진화의 그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요게 더 진화된 모양이므로 요게 조금 뭐 어떤 진화된 어떤 속성을 갖는다. 이렇게 입술도 마찬가지예요. 입술이라고 하는 거 생긴 모양 볼 때 원숭이가 입술이 있어요, 없어요? 원숭이가요. 자세히 관찰 안 하셨죠? 개는 입술이 있어요, 없어요? 개는 없죠, 그죠? 그러면 입술이 있다는 게 어느 쪽으로? 진화의 뭐다? 방향성이라는 거죠, 그죠? 진화의 방향성. 그래서 그러면 입술은 대체로 뭐냐면 조금 발달한 게 좋다, 없는 게 좋다. 그리고 이래서 천재반이라는 겁니다. 바로 알잖아요, 지금. 그러니까 그렇게 진화의 방향성이 어느 쪽이냐를 항상 부위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. 그럼 눈이라고 하는 거는 자, 말 눈이 멀어요, 사람 눈이 멀어요. 이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사람이 이렇게 눈에서 눈까지 이렇게 연결하면은 말 눈이 넓어요, 그 간격이 넓어요, 사람 눈이 간격이 넓어요. 그렇죠, 말이 넓죠, 그죠? 그러면 진화의 방향성이 어디로 간다고요? 그렇죠. 이게 눈은 안쪽으로 좀 모여야 좋다, 나쁘다. 진화의 방향성이 일단 긍정적이니까, 그죠? 이렇게 이제 그 진화의 방향성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쉽게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또 이 책을 읽어 나갈 때 쭉 이렇게 같이 연결해 나간다면 이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것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저건 잘생긴 것일까, 예쁜 것일까, 좋은 것일까. 이렇게 뭐 눈의 모양을 보든 눈썹의 모양을 볼 때 이게 잘생긴 거냐, 좋은 거냐, 예쁜 거냐 이걸 가지고 이건 뭐냐면 예쁜 과에 속한다. 예쁘면서 잘생긴 과에 속한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, 그죠? 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겠죠. 예쁘지만 별로다. 그죠? 예쁘지만 별로다가 있을 것이고. 이렇게 여러분이 그 기준을 이렇게 분류해두고 책을 읽어 나간다면 훨씬 쉽게 읽어 나간다는 거죠. 그래서 생긴 대로 어떻게 한다고 해요?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, 그죠? 자, 그래서 뭐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런 뭐 이렇게 대전제의 어떤 개념을 조금 두고 가야 되는데 결국 이제 사람 몸뚱아리라는 게 어떻게 태어났냐면 결국 뭐 사람 몸을 통해 또 그 유전적으로 넘어온 거잖아요, 그죠? 넘어와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식물로 치면은 씨앗이 결국 뭐냐면 안전하게, 그죠? 그 번식의 어떤 목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성장을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, 그죠? 번식의 확률을 그냥 끓여놓은 어떤 거잖아요, 그죠? 번식을 끓여놓은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 진화의 방향성까지 이야기는 뭐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뭐 간략하게 아무튼 이게 포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뭐예요? 이 진화의 방향으로 보면은 더 고등화되거나 진화의 방향성이 높은 거죠. 높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태어날 때에 부여된 여러 가지 그 에너지로 인해서 결국 우리 배 속에서 그러면 오래 있다 나와야 좋아요, 짧게 있다 나와야 좋아요. 그렇죠. 그것도 바로 그거는 방향성을 보면 그게 좋다 나쁘다, 더 바람직하다 부족하다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결국은 이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하나의 처음으로 씨앗이라든지 가장 뭐냐면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거 봐보세요. 그러면
씨앗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? 거기서부터 이렇게 싹을 틔우죠. 그죠? 싹을 틔우고. 그죠? 싹을 틔운 다음에 또 줄기가 나고, 줄기 다음에 뭐가 요? 꽃이 피고, 꽃이 피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열매를 맺죠. 그죠? 예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 씨앗 같은 영역은 사실은 우리 여러 식물의 씨앗을 가지고 씨앗만 가지고는 그 식물이 가진 개성이나 특성을 이렇게 잘 분류하기 좀 어렵겠죠. 예.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? 대체로 뭐 싹을 봐서도 알 수 있고 한데 결국 이렇게 꽃이나 그죠? 그 끝 말단에 드러나 있는 그 사물의 어떤 성질, 말단에 드러나 있는 그 사물의 성질을 보면 그 식물 전체의 어떤 특성, 아 이건 뭐냐면 배꽃이 피었으니 배나무다, 그죠? 이건 감꽃이 피었으니 감나무다. 이렇게 그 말단에 드러나는 어떤 기운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몸이라고 하는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몸 안에 뭐가 있어요? 중요한 오장육부가 다 들었죠, 그죠? 이 오장육부가 뭐 부위별로 큰 사람, 작은 사람, 뭐 조금 위에 있는 사람, 아래 있는 사람 다양하게 있겠죠. 이런 기운이 결국 어떻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, 밖으로 드러나는 거. 그래서 그 관상학이라는 건 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분출되어 드러난 걸 의미하거든요. 그래서 그 분출된 모양을 보니까 뭘 파악하기 쉬워요?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. 그게 뭐냐면 손과 발, 그죠? 그러니까 끝단에 보면은 끝자락에 그것이 가진 사물의 어떤 개성이나 특성이 잘 드러난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뭐 관상 옆에 써놓은 게 뭐예요? 관상 옆에다가 사람 관찰할 때 쓰는 거. 뭘 봐요? 그렇죠. 손금 보죠. 그렇죠. 손에 있는 손의 모양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수상이 뭐냐면 결국 말단에 드러난,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 지문들이 보면요. 파도처럼 생겼잖아요. 파도처럼.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내부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나 기운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물결을 보니까 이 물결하고 또 다른 또 뭐예요? 이렇게 주름을 보니까 이게 어떤 게 발달해 있고 어떤 게 부족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체를 관찰하는 거예요. 사실은 그 몸하고 얼굴하고 사실은 전체를 다 관찰해서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좁은 의미로 주로 앞면에 드러나 있는 모양새를 기준으로 해서. 왜냐하면 몸을 일일이 다 파악한다는 것은 이 속에 이렇게 뭐냐면 갇혀 있으니까, 그죠? 갇혀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근데 여러 가지 그 증거나 어떤 내부의 기운이 밖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보니까 손쉽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기운이 밖으로 분출되어 있는 곳을 관찰해서 내부에 있는 기운까지도 관찰하는 그런 어떤 그 구도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. 이렇게 먼저 또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상에 능숙해지면 뭐냐면 이 몸 전체도 그대로 이렇게 관찰을 갖다 하게 되죠. 그렇다고 뭐 옷을 벗고 이게 아니고, 물론 옷을 벗고 본다면 더 디테일하겠지만 옷을 입어도 우리가 이렇게 디테일하죠. 디테일, 그죠? 그 사람이 디테일을 보니까 잘 나왔다. 뭐 있잖아요, 그죠? 그 뒤에 있는 모습만 보고도 얼굴을 안 봤잖아요, 그죠? 근데 뒤에서 본 모습도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많은 부분을 사실 판단을 해요. 판단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결국 이제 요 얼굴이라고 하는 부위를 가지고 좀 세분해서 이렇게 쭉 다루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손금을 볼 때도요, 여러분이 금을 이렇게 손금하고 수상은 다른 거거든요, 사실은요. 수상이라는 것은
어떤 손 전체의 모양새, 손 전체의 모양새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운, 이걸 파악하는 건데, 그냥 그 손바닥에 있는 금만 이렇게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한다 생각하지만, 실제로는 그 손 전체의 모양새를 더 많이 그 참조해서 큰 틀을 갖다 이렇게 그걸로서 파악을 한다 보면 됩니다. 손금은 사실은 좀 지엽적인 거죠. 지엽적인 건데. 그래서 근데 궁극은 결국 뭐냐?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다. 파악을 하는 것이다. 그렇게 전제를 해두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 좀 조금 더 이제 그 주제를 좁혀서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종이 있죠, 그죠? 종이 있는데 뭐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관찰이 가능할 건데. 자,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부위를 막 이렇게 나누어서 막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연의 축소판, 그러니까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호흡을 통해서든 아니면 기운을 통해서든 다 만물하고 이렇게 응하고 다 있거든요. 이게 여러분 그 심장 파동 이렇게 가만히 있자고 심장이 움직이죠. 움직이는데 심장 파동하고 뇌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 세기가. 예를 들어 심장이 100이라면 뇌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. 뇌파는 심장 이렇게 퍽 뛰잖아요. 뇌에서 이렇게 나오는 파동, 뇌 자체의 파동. 심장이 100이면요, 뇌파가 뭐 한 5쯤 될 것 같죠? 3? 근데 실제로는 10이에요, 10. 상당히 강한 거죠. 우리가 그 측정할 수 있는 걸 봤을 때. 근데 두개골을 뚫고 나오면서, 두개골을 뚫고, 이렇게 뇌파는 10 정도 되는데, 두개골 밖에서 측정하면 1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심장 파동의 힘이 100이라고 했을 때, 이 두피에서 관찰되는 파동은 1 정도. 그래서 우리 뭐 어디 영화나 아니면은 뭐 의료에 관련돼 보면 이 머리에다 해가 뇌파 측정하잖아요, 그죠? 그게 두개골에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붙여가지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뭐냐면 이게 파동으로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요. 사회가 조사 우리 해놓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차에서 이렇게 옆에 타면요. 이제 옆에 동승을 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 기분이 좋고 안 좋고를 그냥 가만히 대화 안 해도 느껴요. 그게 왜냐면 지금 우리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하면 이 심장에서 나오는 파동이 물론 측정 기구의 한계성 때문이긴 한데 약 한 60cm 정도까지 이게 튕겨 나간다니까요. 이게. 그러니까 옆에 앉으면 뭐냐 불과 한 4, 50cm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서로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싱크로나이즈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거고, 싱크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찝찝한 거죠. 빨리 가가지고 내리고 싶은 거예요. 그게 이제 결국 우리 떨어진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동이요 계속 가요. 그러니까 이 관상적 특성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느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브라질에 간 거예요. 브라질에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한국에 있는 엄마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. 그게 이제 교통사고라고는 안 쓰여져 있지만 자식의 큰 어떤 근심거리나 문제거리가 발생한 게 엄마 얼굴에, 한국에 있는 엄마 얼굴에 딱 드러나 있다니까요.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. 왜 그럴까요?
그게 파동이나 기운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이게 파동이나 기운. 그게 우리가 휴대폰 쓰면서도 이게 휴대폰 원리가 뭐예요? 전파잖아요, 전파. 마이크로 전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옆 대화하면서 그 대화 하잖아요. 예. 그건 아무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.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통화를 하면서도 이게 서로 뭐냐면 뭘로 다져 있다? 파동으로 다져 있다. 파동으로. 그래서 결국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이나 운명을 조장하는 데 대단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파동에 의해서 결국은 끝없이 뭐냐면 이게 얼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세포든 근육이든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. 그래서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물들은 뭐냐면 이 얼굴 하나도 뭐냐면 만물하고 서로 뭐냐면은 그 파동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계란을 이렇게 물 위에다가 띄워 보면 소금물엔 뜨잖아요, 그죠? 비중이 물이 더 높으니까 소금물 뜨는데 뜰 때 어떻게 해요?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떠 있어요? 아니면은 그 내부에 공기가 있는 부분이 위로 떠요? 안 띄워보셨나요? 이렇게 좀 출렁이긴 해도 계속 뭐예요? 가벼운 게 위에 뜨고, 그죠? 그 다음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잖아요, 그죠? 그렇게 조그마한 씨앗 하나도 뭐냐면 아주 정밀하게 우리 관찰한다면 가벼운 놈은 위로 가 있고, 그죠? 무거운 놈 밑에 내려와 있겠죠. 이렇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뭐냐면 비슷한 기운끼리 서로 뭐냐면 그 기운의 교환, 또 파동에 의해서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뭐냐면 공명 알죠? 공명 현상. 그러니까 이쪽에서 절에서 종을 쳤는데 그 종이 뭐예요? 산 너머에 있는 그 절에 있는 종이 같이 운다는 게 뭐예요? 공명 현상이죠, 그죠? 이렇게 파동이 비슷하면, 즉 엄마와 자식 사이에는 뭐예요? 모자 감흥의 파동이 그대로 사실은 연결되어 있거든요. 이 연결되는 이 파동이 결국 모든 작용, 서로 상호 주고받고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호 주고받고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사람 얼굴도 뭐냐면 이 자연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기운과 맞물려 있는데 대체로 위에 있는 것은 이마로 하면은 위에 있는 것은 어디에요? 위하고 어울려요, 밑하고 어울려요. 위하고 어울리겠죠, 그죠? 밑에 있는 것은 밑과 어울리고 이렇게 그 자기 발생하는데 얼굴이 요거는 이제 자연하고 그대로 매칭을 해서 이제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두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건데 요 부분이 어디하고 해요? 가장 높은 곳이니까 어디하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높낮이로 보면 어떻게 하늘이죠, 그죠? 하늘. 그래서 하늘하고 그대로 대응된다는 거죠.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 관상학을 날로 먹을 수 있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거니까 좀 잘 봐두십시오. 요 눈썹은 뭐냐면 하늘 바로 밑에 걸쳐 있는 게 뭐예요? 그죠? 구름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거. 성진, 별들이죠, 별들. 성진. 1월 성진할 때 별들, 그죠? 그래서 은하수 아시죠, 그죠? 별들이 물이 지어 있는 거, 은하수. 그 다음에 요 눈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가까이서 우리를 비추고 있는 게 뭐예요? 가까이서 우리를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서 비추는 게 그렇죠. 해와 달, 그죠? 해와 달. 1월.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에서 가장 높게 있는 사물들이 뭐예요? 주로 산이죠, 산. 그죠? 태산. 큰 산이에요. 태산. 그래서 태산의 아래는 결국 뭐가 발생해요? 이게 강하. 그죠? 강과 하천이 있죠. 그죠? 강과 하천. 그 다음에
이번 뭐예요? 인체의 내수나 뭐 수분이 다 몰려들어서 큰 바다를 이루고 있죠. 대해. 그래서 큰 바다가 되고, 그다음에 요 밑에 뭐가 될까요?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게 뭐예요? 지각. 지각. 그래서 관상학적 명칭도 똑같아요. 지각. 이게 우리 요시시 표현하면 그 멘탈층이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지각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다음에 요 귀는 뭐 대충 뭐가 될까요? 이게 무슨 대응을 한다면 주로 인체에서 가장 차가운 곳이죠, 그죠? 그러니까 우리 뜨거울 때 어떻게 해요? 귀를 만지고, 그죠? 가장 차가운 곳에 대해서 이 지구에서 본다면 극지방쯤 되겠죠, 극지방, 그죠? 또는 뭐 지축쯤 되겠죠, 그죠? 지축. 그래서 뭐냐면 오르면 어떻게 해요? 지축을 이렇게 딱 꽂아놓고 흔들어요. 이렇게 지축대로 움직여요. 옳다, 상대방이 옳다라면서 그럼 그렇게 지축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죠, 그죠?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죠? 그래서 요 모양을 그대로 대응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해두시면 이제 이 관상학을 거의 좀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마를 우리가 그 하늘에 그 대응한다면 하늘이 어떻게 해요? 맑아야 좋아요? 흐려야 좋아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둥글어야 좋다, 찌그러져야 좋다. 검어야 좋다, 밝은 색이라야 좋다. 그래서 그 아프리카 여인들 보면 이렇게 이마가 뭐 그렇게 툭 튀어나가지고 발달해가지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어쨌든 발달했다 부족하다 했을 때 발달됐잖아요, 그죠?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운을 다 써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색이 다르잖아요, 색. 그래서 이마는 뭐예요? 형태와 색을 당연히 관찰하는데 색 부분이 상당히 영향이 크다 작다. 그렇죠. 이 천재반이라는 거예요, 천재반. 그죠? 그래서 이마가 어두워진다는 것은, 그죠? 이마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운기가 어떻게 해요? 상당히 많은 좋지 못한 어떤 흐름 속을 가고